네, 켈빈 양의 내 안에 너 있다. 이 시간은요, 명품 브랜드 백과 의류를 알뜰하게 믿고 사고 팔 수 있는 뉴서울 호텔 내 명품 중고샵 노블레스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퍼시픽 아시안 카운셀링 서비스에서 나오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 켈빈 양 선생님, 퍼피 켈빈 양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기운이 없으세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오늘 조금 제가 시간을 늦게 들어와서 네. 숨이 차요? 뛰어오느라고 조금 숨이 좀 뛰어오지 찼는데. 마세요. 뛰어오지 마세요. 춤추고 너무, 오세요. 네, 춤추면서. 우리 댄싱 머신이 뭘 그래요? 댄싱 머신이. 춤이라도 추고 들어올 걸. 네. 자, 우리 그 선생님 오늘은 이 내 안에 네. 너 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 오늘은요. 네.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이죠. 그 우리 내 안에 조부모 있다 시리즈로. 네. 오늘은 우리 이제 그 조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이고 아주 그렇죠. 감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케어를 해드리고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의 정신 건강은 어떤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나. 오. 네, 뭐 이건 뭐 그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네. 모두가 좀 이거는 이제 노인 시대에 좀 누구나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건강 쪽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오늘 그래서 준비한 건 이제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노인성 우울증.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뭐 네. 또 무겁지 않게 뭐 무겁지 잘 않게 잘 풀어가 풀면 보죠. 되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울증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심각해지시고 예. 같이 다 다운되시고 그러신데요. 우울증은요, 우리가 일명 마감이라 그러죠. 마음의 감기. 아하. 감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이 뭐 정말 심각해지면은, 우리가 감기도 똑같잖아요. 정말 심각해지면 진짜 크게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네. 우울증도 심각해지면 그럴 수는 있지만 네네. 초기에 빨리 이걸 캐치를 해서 네. 이제 치료를 받던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면 네. 감기처럼 우울증도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회복력이 빠를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 게, 그 많은 분들이 저를 부르실 때 예. 퍼피? 명칭이 퍼피도 하나 생겼죠. 근데 정말 많아요. 진짜요? 저도 제 자신은 그냥 마취사 하잖아요. 마음치료사. 마음치료사. 네.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심리사, 뭐 치료사, 네. 심리치료사, 뭐 상담사, 상담가. 뭐 또 제 흔하게 선생님, 네. 뭐 전도사님도 들어왔어요. 전도사. 진짜 여러 가지로 불러주시는데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제가 지금 저희 기관마다 또 달라요, 이 명칭들이. 신기하게. 근데 이제 그 저희 기관에서는 저를 멘탈 헬스 클리니션이라 부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임상심리 상담치료사 뭐 이렇게 아니면 정신건강 임상사, 좀 이렇게 어렵게 어렵다. 해설하면 해석을 하자면, 근데 멘탈 헬스 클리니션이 이제 편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그쪽에 이제 프로페셔널로서 그 조금 더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을, 특히 이제 우리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 우울증, 네. 요거를 조금 설명을 오늘 해드리고, 예. 특히 우리 노인분들에게는 이 우울증이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그 정신 건강의 그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 DSM-5라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렇죠. 많이 봤죠. 네. 네, 그 매뉴얼을 따라서 저희는 무조건 그걸 따라서 진단을 내립니다. 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우리가 그냥 뭐 우울증이냐 아니냐 막 그냥 이렇게 얼추 맞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그 매뉴얼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맞아야 확진이 되는 거고요. 뭐 우울증이든 다른 질환이든 간에. 근데 이제 그 책에만 봐도 우울증 관련된 진단명이 그 우울 증세에 집중된 진단 코드만 23개가 있고요. 우울증에도요? 그렇죠. 우울증이 딱 하나가 아니에요. 우울증 관련 질환 해가지고
쫙 있어요. 아주 쫙 있고 그렇다고 거기만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질환들에 가서도 예를 들면 뭐 불안장애가 있죠. 네. 네. 그럼 불안장애 밑에 이제 부제로 합병으로 뭐 이렇게 합병증으로 합병 증세로 우울, 뭐 우울감, 뭐 소외감 뭐 이런 것도 또 따라 붙고 그런 것까지 야. 다 따지면 셀 수도 없어요 사실.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또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주로 이렇게 딱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네. 우울 증상과 뭐 우울 장애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설명드리자면 딱 세 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진단이 많이 되는 주요 우울 장애라는 명칭이에요. 진단명이에요. 주요 우울 장애. 그게 Major Depressive Disorder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걸 딱 이게 있으신 분들은 아 저분은 우울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막 또 코드가 쫙 이렇게 깔리면서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진단이 더 상세해질 수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큰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2주 이상 우울감이 이렇게 그 매뉴얼에 있는 그 우울감이 5가지 이상이 있으시면 네. 2주 동안 있으시면 진단이 내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하나가 지속성 우울장애라는 게 있어요. 지속성 우울장애는 그런 그 우울 증상이 2년 이상을 계속 가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속성 우울장애, persistent depression이죠. 그렇게 크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만성이라고도 해요. 만성 우울증 이렇게도 쉽게 부르시는데, 예. 그게 이게 두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아중후 우울증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네. 이걸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다 보니까 이 명칭을 알게 됐는데 명시되지 않은 우울증의 종류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증상이 있고 우울감이 있지만 이게 진단이 떨어질 정도의 우울감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되지 않을 정도 그 그렇죠. 정도의 그 밑단계로. 우울증을 그 밑단계를 이제 아중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간도 2주 뭐 이런 거 없이 언제든지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툭툭.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계절별로 오시는 분들도 그 질환이 또 따로 시즌별로. 있어요. 그죠. 그걸 seasonal affective disorder죠. SAD 병이라고 하는데 혹시 시간대도 있나요, 그러면? 시간대일 수도 있고 오전, 오후 한경일 이런 때도 식으로? 있고. 네. 저는 진짜 그 많이 있다는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변할 때 센치해지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센치인가? 가을 이렇게 다른가? 센치해진다면서요. 그거는 괜히 막 슬픈 음악이 듣고 싶고 그런데 맞아요. 그건 멜랑콜리병 센치인가? 맞아요. 우울 아니에요? 그게 그 우울감일 수 있어요. 여기에 속할 수 있던 거예요. 여기 자세히 온 걸 보시면 그 아중후. 아중후야 나. 아중후신. 네. 네. 이건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주요는 우울 장애였고요. 지속성 있는 것도 우울 장애였지만 예. 밑에 건 아중후 우울증이라고 써 있어요. 장애가 아니구나. 장애가 아닌 거죠. 증상. 장애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냥 일상생활이 안 돼 버려요. 네네네. 이 진단을 통해서. 근데 이런 아중후 우울증, 명시되지 않은 우울증은 그 증상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되는 거죠. 일상생활은 굉장히 잘 되는데 가끔가다 이런 게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앞에서 노을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와, 노을이 너무 색깔이 너무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자연이 뭐 예쁜 색깔을 만들어내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요즘에는 이렇게 만약에 그런 걸 어느 시점에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네. 해가 지는구나. 저게 노을이지. 어. 뭐 이제 뭐 그렇잖아요. 이제 내 나이나 뭐 네. 이런 거 생각하면 혼자 말씀하시 터졌어. 아니 왜냐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저보다 나이가 뭐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하면 되게 웃기다고 저를 생각하실까봐. 본인 생각이니까 뭐. 예, 괜찮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우울해지세요, 그럼? 센치해진다. 예, 그 아름다운 마음이. 걸 보면서도 이제 약간 약간 허전함? 눈물이 약간 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에이 뭐야 이런 생각 나빠 뭐 이러면서 그냥 네네네. 하고도 하죠. 예. 저도 제가 이제 예전에 뵀던 그 내담자 중에 한 분은 네. 그 차 안이 자신만의 그 감정을 토해내는 장소였어요. 아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로. 그냥 매번 우시는 거예요 차에서는. 차만 타면은 이게 다 이게. 근데 오히려 그게 네.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우울감을 거기다 다 쏟아넣고 그렇지. 방금 유리 씨 말씀하신 건 나올 때는 자 이제 다시 그렇죠. 또 가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그렇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아중후 우울증은 어느 누구나 뭐 어떻게 보면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나 감기 기운이 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울 기운이 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항상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예, 빨리 그 내가 우울감이 있네 그래서 막 이거를 그냥 나만 갖고 있고 그냥 그렇게 하면 더 진짜 심한 병이 네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이게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노인성 우울증을 살펴보자면 네네. 그 지난주였나요? 제가 그 통계 막 조사했었어요. 그렇죠. 뇌가 또 튀겨졌다고 하셨나? 그러면서 뇌가 튀겨졌는데 네. 그게 튀겨진 게 아니라 발달이 됐나 봐요. 또 이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아하. 오늘 좀 더 해봤는데 네. 오늘 좀 기대가 따로- 돼요. 네,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 하면 할수록 이게 적응이 되는 게 인간은 내가 머리가 좋으셔서 그래요. 아유, 뭐든지 이제 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통계를 좀 더 해봤는데요. 그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통계 조사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미국에서는 네. 그 제가 여기 원고에는 조금 잘못 명시가 됐는데 200만이 아니라 700만 명의 65세 이상 분들이 우울증을 경험을 한대요. 어허.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0만 명. 700만 명. 전체 추정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가 34 밀리언이라고 써 있거든요. 34니까 거의 20%네. 거의 20%. 와. 10명에 2명 꼴. 그럼 이렇게. 이런 분들은 그럼 그냥 우울증. 우울증세에서부터 뭐 이제 관련된 걸 쫙 다 느끼셨다. 그리고 그의 심각성을 알았다. 그 정도의 그 연구 조사인데요. 네. 그래도 이거 무시 못할 그럼요. 숫자죠. 20%. 700만 명, 20%면. 그리고 또 대한민국도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제 60세 이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보니까 10명 중 1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좀 더 낫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연구가 65세 이상으로 보니까 네. 또 어떤 결과는 연구는 4명 중에 1명 꼴이더라고요. 한국이요? 그럼 예. 25%. 더 올라가네. 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10명 중에 2-3명은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제가 그 최근 그 연구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훨씬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감기 돌듯이 뭐 정말 안타깝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듯이 우울병도요, 우울증도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빨리 우리가 이 우울 마음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적인 그 진단 같은 건 반드시 이렇게 정신과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만 오늘 준비한 거는 조금 그 전에 우리 감기 증상도 무조건 가서 감기입니다 이러지 않고 우리가 먼저 판단해 보잖아요. 그렇죠. 열도 좀 나고 뭐 기침도 그렇죠, 나고. 그렇죠. 그런 초기 증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유심히 봐야 할 증상들을 오늘 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좋아요. 테니까요. 소개해 주세요. 요거를 보시고서 특히 이게 좀 노인분들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니까 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네. 뭐 불면증이라 그러면 좀 또 무거워지는데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와. 내가 생각이 많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죠. 왜 한번 이유를 한번 말씀해 줘 보시겠어요? 잠이 안 올 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커피 마셨을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원래 저녁 맞아요. 저녁 이후에 안 마시는 괜히 마셨다가 잠 안 오고. 저도 생각 때문에.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으면 딱 눈 떠갖고 뭐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막 꼬리를 무는 생각. 그리고 그 약간 그 불안. 그렇죠. 불안한 생각들이 요소들이 좀 있어서. 막 생각나면서 막 맞아요. 소설을 쓰고 있고 막. 그렇죠. 지금 걱정이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맞아요. 무서워서 깰 때도 있고. 저 무서워서 못 잔 적도 있어요. 진짜? 이게 꿈 때문에. 꿈이라든가 뭐 가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갑자기 무서운 느낌이 확 들면서 못 자요.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말 사실 잠이 안 오거나 잠 잤다 다시 깨서 안 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노인분들을
잠이 없어진다 막 나이 들면 잠 없어져 막 이런 말 그렇죠. 들어보셨을 수 예.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오.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으로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나이가 들어 특히 이제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잠이 없어져요. 수면이 줄어요. 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그 이제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벼운 잠, 깊은 잠 있거든요. 네. 네네. 예, 뭐 렘 렘 수면, 수면, 논렘 수면 아시죠? 그 가벼운 논렘 수면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없어져요. 아하. 네. 원래 이제 젊은 층 특히 이제 20대 이 연구 결과 봤을 때 20대는 거의 그 논렘 수면이 그 밤낮을 이렇게 잘 때 한 20%는 다 이렇게 가벼운 잠입니다. 예. 예. 근데 그 20%라는 것이 그 45세 이상으로 가면요 3%까지 쭉 떨어져요. 와. 그러니까 깊은 잠만 잔다 보시면 되는 거죠. 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 필요 없고 깊은 것만 딱 자버리니까 이제 더 잘 게 없고요. 기운할 거 다 나고요. 뇌는 벌써 다 이제 다시 리프레시 된 거죠. 그럼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노인분들 아무리 일찍 일어나신다고 해도 다 하실 거 다 하시고 할 일 다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신 그게 왜 그러냐? 네. 이게 이제 일상생활의 이 뭐랄까 리듬에서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그쪽을 흐르게 되는 것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활동량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잠이 이 리프레시가 필요가 없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수면이 줄게 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인분들 특히 이제 그 밤에 잠 없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낮잠 그렇게 많이 주무시는 맞아. 분들 그런 맞아, 분들 맞아. 계세요. 근데 그거 주무신 거는 생각 못 하시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낮잠도 뭐 보통 한 1시간 많이 주무시면 1시간 정도 주무시면 되는데 네네. 막 2-3시간씩 주무시는 분이 맞아요. 계세요. 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네.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거 네. 생각 못 하신 분들도 은근 많이 뵀고요. 제가 원래 그 저희 이제 상담 일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노인 사회복지사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주위에도 보시면 그 양로 보건센터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르신들 이제 돕는 일을 했는데요. 그분들 이제 진단명을 딱 보면은 요런 이제 불면증 엄청 많았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 낮잠을 주무시지 말까요? 아니, 안 주무시고 그게 이제 그 불면증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해결책인 거죠. 그러면 좀 네.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할 일을 좀 찾으셔야 되겠구나. 그렇죠. 뭔가 바로 다른 일들을 네. 소일거리라도. 그래서 그 양로보건 이제 센터 같은 데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정말 많은 거 계속 끊임없이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프로그램을 쫙 그냥 진짜 쉼없이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운동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활기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가끔 제가 또 가서 댄스도 트로트도 불러드리면은 그것도 맞아.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요즘에 네. 코로나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럼 모임이 안 운행 되니까. 중단이 된 상태여가지고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노인분들 우울증이 심각하다니까요. 여러 그런 가지로. 흐름도 없어졌죠. 그렇다는 거 보니까 진짜 마음 같은 제가 방문을 해서 트로트 한 곡씩 불러드려야 되나 진짜 그런 마음까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고요. 빨리 좀 이렇게 호전이 되면 좋을 것 같은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은 진짜 근데 우울 증상에 있는 그 불면 증상은 정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진짜 우울증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들은 진짜 잠을 안 자세요. 못 자세요. 네. 네. 그런데도 피곤함을 못 느끼시고 그게 이제 그리고 또 뭐 신체 증상 상관없이 기운 빠져서 그랬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진짜 수면제 치료까지 병행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욕 부진입니다. 입맛이 없어지죠. 예. 이게 이제 입맛 없는 거는 누구나 또 뭐 가끔 가다가
입맛 없을 수 있어요. 그 그렇죠. 전날 밤 너무 폭식해가지고 아침 못 먹고 그럴 때 좀 많거든요. 네, 네. 예, 뭐 그런 것처럼 웃음이 나네 나는. 아니 근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차린 밥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식욕이 부진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네. 나 있죠. 맞아요. 한식 네. 먹기 싫은데 아침부터 국이랑 찌개 나오면 안 먹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단적인 것들은 식욕 부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심히 봐야 할 우울증 증상들에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심각한 불면증과 그렇죠. 맞아요. 심각한 식욕 부진. 네. 네. 이 식욕 부진은 진짜 심각해지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요. 그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적당히 있으면 괜찮지만 너무 많아 버리면 이게 온몸에 병을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산을 증가시켜 버립니다. 이 코티솔이라는 게. 위산 우리 아시죠? 산 올라온다. 네. 네. 그거- 올라오면은 어떻게 돼요? 역류위산 역류염 네. 생기는 분들 계시고 그냥 일단은 위에 이제 그 산이 많으면 입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배고픔이 없어지는 거지. 이제 뇌한테 그렇죠, 맞아요. 자꾸 네, 나 배고프지 않아 이렇게 쏘니까 식욕이 진짜요?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위산이 올라오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겠던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브라보, 브라보. 위산아, 해결! 음식을 넣어줄 테니 위산아,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거라. 내려.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 오늘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 졸리면 자고 식욕 부리면 먹고 그러면 되는 거야. 나 좋아. 진짜. 좋은데요? 시간이 없어. 빨리 해. 빨리 다른 또 다음.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식욕부진, 그거 근데 진짜 이거는 만약에 심각한 부분으로는 진짜 못 드시는 분들 네. 이거 심각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정 심각하면 진짜 요즘에는 뭐 병원 가기 너무 힘들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모빌 널싱이라 가지고 예, 예. 간호사 네, 이렇게 네. 비지테이션 그걸로라도 빨리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통증 악화가 있어요. 특히 우리 더 노인분들은 아파지셔요. 더 아파지시는데 이게 사실 같은 통증 레벨은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메저를 해보면 같은데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신경이 더 자극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증상 때문에. 그러면서 같은 통증으로 아팠던 것들도 더 아프게 되고 네네. 더 아프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뉴얼 토대로 보면은 원래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았을 때 통증은 전혀 안 나타나는데 그런데도 아프다요. 네.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픈 데가 아닌데 진짜로 아픈데 아프게 진짜로 아프지 느껴지는. 않은데 아프게 상상으로 느껴지는. 아프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네. 우울증이 진짜 이게 무섭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이게 망상에 가까이까지 이렇게 이루게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기 전에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받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증상은 기억력 저하. 이게 진짜 제일 많아요. 기억력 저하. 근데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이나 조금 이제 기억력 저하되시고 깜빡깜빡 하실 때 우울증으로 보신 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혹시 이거 치매. 네. 그렇죠. 치매 검사 받으시죠. 치매 검사 받으러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데 가시잖아요. 이제 이건 한국 조사 내용인데 10분 가시면 4분은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네, 치매 검사 받으러 가서. 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냥 우리 어르신이 저기 깜빡깜빡 하시네 가스불 뭐 키 놓고 오셨네. 네. 이게 치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울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무조건 우울증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쪽도 분명히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네네.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이런 이제 증상들이 보일 때 그러면 이걸 예방하자 하는 예방법 몇 가지 제가 좀 추천을 좋습니다. 드리고 마무리 예. 짓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신 건강 검사를 자주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양로보건센터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 그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은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일단 메디칼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이 거의 다 잘 되는 편이고요. 네.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다 가입이 될 수 있고요. 뭐 주치의한테 가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죠. 주치의도 있습니다. 주치의한테 가셔도 거기서도 이제 그 건강 그 테스트 킷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다고 하시면 또 이렇게 그 리퍼라죠. 리퍼를 해서 그런 이제 그 검진센터나 정신건강 그 에이전시로 예, 소개를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보건소 같은 부분들에서 소셜워커를 통해서 네. 진단을 본인이 하시지 마시고 본인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진단이 보이셨으면 가서 이제 제대로 된 정신건강 검사를 받으시고요. 네.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네네.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면 이런 우울증은 좀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우울 장애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많이 들어주고 많이 하자입니다. 네. 아.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으시고요. 뭐를 열라 그러죠? 지갑을 열어라. 지갑은 열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둘 다 열으셔야 돼요. 예, 지갑도 열 수 있겠지만 말씀도 많이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귀도 열어주셔야 된답니다. 세 가지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이 나서 말 많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뇌가 필요한 거예요. 뇌가 필요하고 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하시라고 자꾸 시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아,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말 많이 이렇게 하시게 끄집어 내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 네.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옛날 얘기요. 나 어렸을 때 뭐 네. 이런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맞아요, 그러면 아유, 저희 딴에는. 예, 저희 때 네. 공감도 안 되고 뭐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아유, 뭐 엄마 왜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그래. 옛날에 다 했던 말이잖아. 뭐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게끔 쏟아내시게끔 네. 우리가 좀 들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그 이제 자녀의 입장 되신 분들은 꼭 그렇게 경청을 많이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예, 예. 그렇구나. 그렇게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끼리끼리라 그러죠. 네. 이렇게 서로 친구분들. 같이 들어줄 수 있고 말을 나눌 수 있는 분들 찾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효도가 별게 아닌데 그랬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는 우리 뭐 손주나 자식들한테 지갑이 더 열리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당연하죠. 네, 너무 네. 너무 좋고 네. 기특하고. 네, 이쁨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좀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만성 질환을 최대한 피하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신체적인 질환 때문에 그게 이어지면서 우울증으로 발병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아프니까 음. 이제 살면 안 돼, 막 이렇게까지 막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 특히 신체 관리부터 잘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 많이 하실 분들을 포함해서 본인의 취미 활동 있죠. 네. 내가 취미 활동하는 걸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아, 네, 중요하죠. 그럼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뉴스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라도 뭐라도 하시는 게 뭐라도 하세요 그러잖아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성적까지 네. 이렇게 네 가지는 뭐 하나씩이라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하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취미 활동을 좀 잘해주시면 그래서 요 네 가지 오늘 또 앞 글자 제가 딴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울증 예방법에서 정신건강 검사 첫 번째, 두 번째 말을 많이 하자, 네. 세 번째 만성질환 피하자 관리하자, 그다음 네 번째 취미 활동 멈추지 말자 해서 네. 뭐죠? 정말 만취.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뭐 다른 거에 만취하시라는 말씀이 네. 아니고요. 네. 정말 그 행복감에 만취하자. 아하. 네, 요런 뜻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물 끄시는 걸 저한테 배우셔갖고 아주 그냥 이런 분 아니신데. 근데 이게 약간 뭐 이렇게 뭐 장애 진단을 받고 네. 뭐 심각한 이런 진단을 안 받아도 사람이 불쑥불쑥 이렇게 우울감이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노력하고 그러면은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우울증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노력하고 이제 뭐 아까처럼 뭐 에이 이런 생각을 왜 해? 뭐 이러면서 네네. 또 지나가면 또 감기처럼 네. 이게 지나갈 수 있는 게 또 우울증이니까 너무 우울증이 막 무서운 어떤 거대한 어떤 그림자처럼 그렇게 네. 느끼지 않아도 되겠죠? 맞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서두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좋았던 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라고 하셔갖고 사실 감기를 많은 분들이 뭐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흔한 거예요. 맞아요. 왔다 바로바로 사라질 수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그렇죠. 그런 뉘앙스를 해주신 게 네.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내 안에 너 있다는 내 안에 조부모 있다 4탄 이 노인성 우울증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유심히 저희들이 좀 사랑의 눈길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뭐라 그럴까 좀 한마디라도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들어주고 좀 함께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혼자 이렇게 계시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 예. 네네. 해야 마무리 될것 혹시 같아요. 정리가 있으신가요? 따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서도 예.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가 딱 맞는 말이에요. 자꾸 뭘 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이 못 하시면은 그 손주들이랑 같이 하실 수도 있고 자녀들이 도와주실 수도 네, 있으시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꼭 함께 하시면서 네. 건강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켈빈 양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